여러분, 혹시 지금 텃밭에 있는 토마토 식물에 다가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겨순을 자비 없이 똑똑 떼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토마토가 크게 자라려면 불필요한 가지를 모두 쳐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토마토 수확량을 2배, 아니 3배까지 폭발적으로 늘려줄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겨순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이 겨순을 무심코 잘라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엄청난 양의 맛있는 토마토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토마토 겨순 제거의 진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겨순을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토마토를 한 줄기로 키울 때와 두 줄기로 키울 때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옆집 텃밭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주렁주렁 열린 붉은 토마토를 자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놀라운 토마토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겨순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토마토 식물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땅에서부터 위로 굵게 뻗어 올라가는 기둥 같은 원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줄기에서 양옆으로 햇빛을 받기 위해 길게 뻗어나가는 넓은 잎들이 있죠. 이때 원줄기와 넓은 잎이 만나는 바로 그 V자 모양의 사이 공간, 흔히 겨드랑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빼꼼하고 고개를 내미는 작은 새싹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겨순입니다. 자연 상태의 토마토는 사실 덩굴 식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겨순을 만들어내어 사방으로 가지를 뻗고 밀림처럼 자라나려고 하죠. 야생에서는 이렇게 자라는 것이 생존에 유리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제한된 밭이나 화분에서 크고 맛있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입, 즉 가지치기가 필수적입니다. 식물이 잎과 가지를 만드는 데 쓸 에너지를 열매를 붉고 달콤하게 만드는 데 쓰도록 방향을 틀어주는 과정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무조건 다 자르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깨야 할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겨순은 식물의 영양분을 훔쳐먹는 도둑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흔한 오해 때문에 많은 초보 식물 집사님들이 가위를 들고 거의 매일 토마토 주변을 서성이며 작은 싹만 보이면 모조리 잘라냅니다. 제가 아는 한 이웃분은 겨순을 너무 철저하게 제거한 나머지 식물이 광합성을 할 입마저 부족해져서 토마토가 탁구공만한 크기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붉게 변해버린 적도 있었어요. 식물이 밥을 지어 먹을 주방 자체를 없애버린 셈이죠. 물론 대부분의 겨순은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줄기 아래쪽에서 자라나는 자잘한 겨순들은 땅에 닿아 병균을 옮길 수도 있고 통풍을 방해해서 곰팡이성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빗질을 해서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겨순 중에서 딱 하나, 토마토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일반적인 잡초 같은 겨순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운명의 겨순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 비밀의 겨순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모종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며 키우다 보면 어느 날 원줄기에서 노란색의 작고 예쁜 첫 번째 꽃이 피어나는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 꽃방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첫 번째 꽃방이 열리는 곳의 바로 아래쪽 겨드랑이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거기서 자라나는 겨순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절대 잘라서는 안 되는 마법의 겨순입니다. 왜 이 겨순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토마토 식물은 첫 번째 꽃을 피울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그 주변으로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꽃방 바로 아래에서 나오는 겨순은 다른 어떤 겨순들보다 성장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줄기도 매우 굵고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마치 왕위 계승권을 가진 든든한 첫째 왕자님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 겨수는 조금만 내버려두면 원래 원줄기만큼이나 굵어지면서 스스로 수많은 꽃방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양의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합니다. 이 녀석을 살려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텃밭은 순식간에 2배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풍요로운 땅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꽃방 바로 아래에 튼튼한 겨순을 자르지 않고 살려서 원래 있던 원줄기와 함께 2가닥으로 위로 올려 키우는 방식을 우리는 두줄기 키우기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방울토마토처럼 작고 앙증맞은 열매를 수백 개씩 수확하고 싶을 때 가장 완벽한 전략입니다. 2줄기로 키우면 꽃이 피는 줄기가 2배가 되니 당연히 열매가 열리는 송이도 2배로 늘어나겠죠. 마치 1차선 좁은 국도를 시원하게 뚫린 2차선 고속도로로 확장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영양분과 수분이 2개의 굵은 파이프를 타고 쑥쑥 올라가며 어마어마한 양의 토마토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주말 농장이나 텃밭처럼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서 모종을 많이 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2줄기 재배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 3포기만 심어도 마치 6포기를 심은 것과 같은 수확량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가지가 2개로 뻗어나가면서 식물의 전체적인 균형도 잘 맞고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무게중심이 분산되어 줄기가 쉽게 꺾이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기적의 농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2줄기로 키우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원줄기 딱 하나만 남기고 방금 말씀드린 그 튼튼한 겨순조차도 눈물을 머금고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큰 토마토, 즉 찰토마토나 흑토마토처럼 주먹만 하게 자라는 커다란 품종을 키울 때입니다. 이를 우리는 한 줄기 키우기라고 부릅니다. 왜 큰 토마토는 2줄기로 키우면 안 될까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큰 토마토를 2줄기로 키우면 식물은 에너지를 양쪽으로 나누어 주느라 힘이 빠져서 결국 어느 쪽 줄기에서도 제대로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열매가 탁각구공만한 크기에서 멈추거나 껍질이 두꺼워지고 당도가 떨어지는 참사가 벌어지죠. 마치 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가 역도 후연까지 병행하다가 2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큼직하고 묵직한 찰토마토를 원하신다면 과감하게 오직 원줄기 하나만 남기고 첫 번째 꽃방 아래에 그 튼튼한 겨순을 포함한 모든 겨순을 미련 없이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식물이 오롯이 열매를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겨순을 남기고 어떤 겨순을 자를지 결정하셨다면 가지치기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비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겨순을 언제 잘라내느냐가 토마토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겨순이 눈에 보인다고 아무 때나 툭툭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겨순을 제거하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바로 겨순의 길이가 5cm에서 10cm 사이일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보다 더 작을 때 무리해서 손톱으로 파내듯 떼어내면 원줄기에 상처가 깊게 남아 식물이 아파합니다. 반대로 길이가 20cm 이상 훌쩍 자라버릴 때까지 방치했다가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겨순이 너무 굵어져서 잘라낸 단면이 마치 톱으로 나무를 벤 것처럼 넓어지게 됩니다. 상처 부위가 넓으면 그만큼 세균이나 곰팡이가 침투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작은 상처는 밴드 하나로 끝나지만 큰 상처는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텃밭에 가시면 줄기 사이를 꼼꼼히 살피시고 손가락 마디 1~2개 정도 길이로 자라난 겨순들을 적절한 시기에 똑똑 따주시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타이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겨순을 따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겨순을 제거할 때 무엇을 사용하시나요?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날카로운 가위를 꺼내 드시나요? 여기서 또 하나의 큰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겨순은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 맨손으로 똑 부러뜨려 제거하는 것이 훨씬 100배는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가위를 사용하면 절단면이 깔끔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위가 문제입니다. 만약 첫 번째 토마토 식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그 가위로 겨순을 자르고 소독 없이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식물의 겨순을 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마치 오염된 주사기 하나로 여러 사람에게 주사를 놓는 것처럼 순식간에 밭 전체에 무서운 전염병을 퍼뜨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오래 지으신 베테랑 고수분들은 가위 대신 항상 깨끗하게 씻은 맨손을 사용합니다. 겨순을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잡고 옆으로 살짝만 꺾어주면 톡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아주 쉽게 떨어집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밭 전체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며칠 밭에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겨순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버려 이미 작은 가지 수준으로 굵어져 버린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당황해서 이미 30cm나 자라버린 두꺼운 겨순을 손으로 억지로 쥐어뜯거나 꺾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원줄기의 껍질까지 길게 벗겨지면서 식물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미 통제불능으로 굵어버린 겨순을 처리하는 아주 현명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겨순의 생장점을 막아버리는 순지르기 기술입니다. 굵어진 겨순을 밑동에서 바짝 자르지 마시고 그 겨순에 달린 잎사귀를 2장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겨순의 맨 끝부분, 즉 새잎이 계속 돋아나는 뾰족한 끝부분만 똑 끊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겨순은 더 이상 위로 길게 자라지 못하고 성장을 멈춥니다. 남겨진 2장의 잎은 식물을 위해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보태주고 상처 부위도 최소화할 수 있으니 꽉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폭주하는 기관차를 억지로 부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브레이크를 밟아 멈춰 세우는 부드러운 기술인 셈이죠. 우리가 겨순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잎사귀 관리입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첫 번째 꽃방에 열매가 열리고 탁구공만큼 굵어지기 시작하면 그 꽃방 아래쪽에 달려있는 크고 늙은 잎들은 이제 수명을 다한 것과 같습니다. 이때는 바닥 쪽에 가깝게 늘어진 오래된 잎들을 가위나 손으로 시원하게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왜 멀쩡해 보이는 잎을 잘라야 할까요? 땅바닥에 닿을 듯 말 듯 낮게 깔린 잎들은 통풍을 방해해서 식물 아래쪽에 덥고 습한 공기를 가둬버립니다. 마치 한여름에 창문이 꽉 닫힌 찜질방 같은 환경을 만드는 거죠. 게다가 비가 오거나 물을 줄 때 흙에 섞여 있던 곰팡이균이나 병원균이 흙탕물과 함께 튀어 올라가 이 아래쪽 잎에 묻게 되면 무시무시한 역병이나 잎 곰팡이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시원하게 이발해 주듯 잎을 잘라내어 바람이 솔솔 통하게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목 주변을 깔끔하게 비워주면 식물이 훨씬 숨쉬기 편해지고 병충해 발생률도 극적으로 떨어지며 열매로 가는 영양분도 한층 집중되어 토마토가 더욱 달고 튼튼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2줄기로 키우면 수확량이 2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지가 2개라는 것은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2배로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한 줄기로 키울 때는 물 1컵과 비료 1줌이면 충분했던 식물이 2줄기가 되면 금세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마치 외동아이를 키우다가 쌍둥이를 키우게 된 부모님의 마음처럼 영양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만약 겨순을 살려 2줄기로 멋지게 키워놓고서 거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잎이 누렇게 변하고 토마토 열매는 껍질만 질기고 속은 텅 빈
맛없는 열매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두 줄기 재배를 하실 때는 원래 주던 양보다 밑거름도 조금 더 넉넉하게 챙겨주시고, 식물이 한참 자라고 꽃이 필 때는 2주일에 한 번씩 웃거름을 잊지 말고 챙겨주셔야 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날에는 매일 아침 흙이 촉촉해질 정도로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뿌리가 든든하게 영양분을 뿜어 올려주어야만 그 두 개의 굵은 줄기에서 수백 개의 보석 같은 토마토가 쏟아져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줄기가 제법 길게 자라기 시작하면 반드시 지주대에 묶어주어야 합니다. 토마토는 스스로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식물입니다. 특히 두 줄기로 키우는 분들은 가지가 양쪽으로 무겁게 벌어지기 때문에 지주대 묶기 작업이 농사의 성패를 가릅니다. 한 줄기라면 원줄기를 지주대에 일자로 묶으면 되지만 두 줄기라면 알파벳 Y자 모양이나 V자 모양으로 가지를 벌려 햇빛을 골고루 받게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가지를 끈으로 묶는 방법에도 아주 중요한 요령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끈으로 줄기를 너무 꽉 조여매는 것입니다. 줄기가 자라면서 굵어지는데 끈이 꽉 조여 있으면 마치 우리 목을 밧줄로 조르는 것과 같아서 수분과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꽉 막혀버립니다. 결국 그 윗부분은 말라 죽게 되죠. 그래서 끈을 묶을 때는 팔자 모양으로 끈을 꼬아서 끈과 줄기 사이에 손가락 2개 정도가 여유 있게 들어갈 만큼 아주 헐렁하게 묶어주셔야 합니다. 느슨한 허리띠나 멜빵처럼 식물이 춤을 추듯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는 않게 살짝 안아주는 느낌으로 묶어주세요. 계절이 지나 한여름의 절정을 넘기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여름이나 초가을이 다가옵니다. 이때쯤 되면 토마토 싱글은 이미 제 키보다 높이 자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을 텐데요. 이제는 성장을 멈춰야 할 타이밍입니다. 계속 위로 자라게 내버려두면 식물은 늦게 피어난 꽃에 열매를 맺으려고 헛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차피 그 늦은 열매들은 붉게 익지도 못하고 얼어 죽을 운명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줄기와 두 번째 줄기의 맨 꼭대기 생장점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를 적심 혹은 순지르기라고 부릅니다. 맨 위쪽에 열린 마지막 꽃당 위에 잎을 2-3장 정도만 남기고 그 윗부분을 싹둑 잘라내는 것이죠. 마치 셰프에게 이제 새로운 에피타이저는 그만 만들고 지금 불 위에 있는 메인 요리를 익히는데 온 힘을 다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꼭대기를 잘라주면 식물은 더 이상 키를 키우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미 매달려 있는 푸른 토마토들을 크고 붉고 달콤하게 익히는데 모든 힘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작업이 늦가을까지 완벽한 토마토를 맛보게 해주는 활용점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날씨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겨순을 제거하거나 잎을 잘라내는 가지치기 작업은 절대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리고 습한 날에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른 아침 이슬이 식물에 흠뻑 젖어 있을 때도 피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겨순을 따내는 것은 식물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주변 공기가 습하고 물기가 많으면 그 상처 부위가 마르지 않고 축축하게 열려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진흙탕 속에서 상처난 발로 걸어다니는 것과 같아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잿빛 곰팡이병 같은 무서운 균들이 그 상처를 통해 순식간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가지치기를 하기 가장 완벽한 날씨는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화창하고 건조한 날의 오전 시간대입니다. 해가 떠오르고 식물의 이슬이 싹 마른 10시쯤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날 겨순을 똑 따주면 강렬한 태양의 자외선이 자연소독제 역할을 해주고 뽀송뽀송한 바람이 상처 부위를 반나절 만에 딱딱하게 말려버립니다. 날씨만 잘 맞춰도 병충해 걱정에 절반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토마토 겨순 제거의 모든 것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무조건 모든 겨순을 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첫 번째 꽃방 바로 아래에서 돋아나는 그 튼튼하고 강력한 겨순, 이 녀석을 살려서 방울토마토를 두 줄기로 풍성하게 키울 것인지, 아니면 커다란 찰토마토를 위해 미련 없이 하나만 남길 것인지, 여러분의 밭과 목적에 맞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똑 부러뜨려 겨순을 따는 상쾌한 소리, 바람이 잘 통하게 아래쪽 잎을 이발해주는 개운함, 그리고 태양 아래서 자연 소독을 거치는 과정까지,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올가을 여러분의 바구니를 터질 듯 붉게 채워줄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가위를 내려놓으시고 식물과 대화하듯 부드러운 손길로 텃밭을 가꿔 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텃밭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방울토마토를 키우실 때 한 줄기로 키우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배운 두 줄기로 키우기에 도전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텃밭의 재미난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푸르고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